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저희가 약간 번갈아 가면서 좀 아팠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좀 약간 그 허리 쪽에 원래 좀 가지고 있었던 이슈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갔더니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그래서 원래 당일날 하고 당일날 퇴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큰 게 아니래. 그래서 그러면 나는 1박 하고 거기서 이제 입원해가지고 한 다음에 다음날 퇴원해서 회사 와가지고 영상 찍으면 되겠다 했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저히 못하고 분석글만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분석글 올린 것부터 먼저 볼까요? 해서 보면은 그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리고 X에도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텔레그램에는 요 분석글을 올려드릴 때도 있고 안 올려드릴 때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텔레그램에 안 올려요. 네. 네, 영상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영상 올렸다고는 제가 여기 올리잖아요. 영상 올렸다고는 여기 텔레그램에 올리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영상 올릴 때는 안 올리고 대신에 영상 안 올릴 때는 텔레그램에도 올리고 X에도 올립니다. 그럼 X는 언제 올라가냐? 그러니까 텔레그램에 여기 올라가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뉴스, 오늘 뉴스 올라갔죠? 그 김프로가 뉴스 올렸죠? 뉴스, 그 다음에 영상 올라갔다고 하면 영상 올라갔다는 알림, 그 다음에 영상이 안 올라갔을 때 분석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럼 X에는 뭐가 올라가는 거냐? 라고 하면은 X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트 관련된 모든 것, 그냥 제가 차트를 올리고 싶다 싶으면 그냥 여기 다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대신에 여기 뉴스나 이런 건 안 올라간다. 예. 그래서 뉴스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 X만 팔로우 하시면 되고, 뉴스나 이런 것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링크는 제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텔레그램방 X 둘 다. 그리고 무조건 제 유튜브를 통해서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사칭들이 있으니까요. 사칭범들이 많아요. 네. 제 유튜브를 통해서만 하세요, 제발. 아시겠죠? 네. 자, 해서 어쨌든 분석글을 좀 보면은 별게 없었어요, 다행히. 네, 별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30일 이평선을 뚫는 게 중요하다. 이건 X 지난 분석글 보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못 뚫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뚫고 요 3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면 되겠구나. 네, 지금 1시간봉인데 이걸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30일 이평선이고요. 여기를 언제야? 딱 닿고 떨어지고 있네. 네, 새벽에 이제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지만 아직은 뚫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요걸 뚫는 게 일단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뚫지 못하면 이걸 뚫어야지만 횡보를 하든, 그쵸? 아니면은 상승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든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서 놀고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놀아도 요 위에서 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요렇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8월 5일날 급격한 하락이 있어가지고 막 5만 달러도 살짝 깨졌었죠. 기억나시겠지만 요때 딱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반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엘리엇 파동이 이쁘게 제 기준에서는 네. 근데 이제 요렇게 안 보고 요렇게 뭐 1, 2, 3, 4, 5로 봐도 돼요, 사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제 기준에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쁘게 진행되고 A, B, C가 정확하게 진행이 된 다음에 재차 올라가면 새롭게 1, 2, 3, 4, 5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5만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거를 5파 고점을 재차 돌파하면 더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요 5파 고점을 돌파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로 봤을 때 일단은 여기랑 여기를 이은 선이 요 점선이고, 그다음 직전에 있었던 고점이 이 근처이기 때문에 일단은 127.2부터 161.8까지는 가지 않겠느냐가 이제 첫 번째 생각. 그다음에 이 가격대가 66K에서 71K, 66,000에서 71,000 요 정도까지고, 그런 다음에 1, 2, 그 다음에 3, 4, 5 이런 식으로 엘리엇 파동이 진행되면 361.8이 98K, 그러니까 98,000, 그 다음에 470.4%가 이제 113,000 요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거의 무조건 1억은 넘는 거고, 113,000 정도면은 한 1억 한 3천은 넘고 한 4천? 그쵸, 가까이 되는 거죠. 요 정도는 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요 위로 뚫고 올라온다고 치면은, 요 고점을 재차 돌파한다라고 치면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매물대가 있지 않습니까? 고점, 그 다음에 요 하락 추세선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많으니까 요걸 뚫고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단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뚫어야 되는 거는 3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뚫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고점 정도. 그래서 요 고점을 뚫으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는 갈 것 같아요. 여기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 지금 상단선이 얼마 정도지?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30일 기준으로 69,000에서 7만 사이 그렇게 있고요. 그럼 딱 맞네. 딱 얘기한 게 딱 맞네. 네.
그래서 요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지금 지켜보면 된다. 네. 끝. 네, 더 이상은 얘기할 게 없죠. 음. 결국 뚫어야지 이제 얘기할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트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해리스가 당선되면 게리 겐슬러가 재무장관이 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네. 어이가 없는 거야. 왜냐면 재무장관을 해리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상원 하원을 다 먹고 다 먹어야지, 민주당에서 다 먹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원 하원은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투표는 좀 남았어요. 네, 아직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먼저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 상원 하원을 민주당이 다 먹는 그런 일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 다음 투표 때 다 먹어가지고 바꿀 수도 있겠지만 네, 당장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갑자기 그런 소문이 돌아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해리스가 좀 흘렸나? 약간 반 암호화폐에 있는 사람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해리스 캠프에서 흘렸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캠프가 이제 노선을 확실히 정했나 보다. 그 정책이라고 딱 내놓은 거 봤는데 사실 저는 약간 물음표긴 하더라고. 근데 뭐 네. 제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흘렸나 했더니만 이제 이게 헛소리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지. 네, 그렇죠. 뭐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거는 어쨌든 맨 처음엔 비트코인 매거진이 상원 소식통을 인용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찌라시 쪽 뉴스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카멜라가 게리 겐슬러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을 한 상태인 거죠. 헛소리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둘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암호화폐 이렇게 배척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해리스가 말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트럼프는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된다, 정책적으로만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나 트럼프도 그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 그렇죠. 둘 다 고집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한 건데 해리스 캠페인 정책 고문이 이제 암호화폐 산업 성장 돕는 정책 지지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언플을 좀 했습니다. 해서 해리스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해리스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만 해리스 캠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것만 봐도 해리스는 싫어하는데 해리스 캠프,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약간 암호화폐 이렇게 배척하면 안 된다. 근데 해리스는 싫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이게 너무 뭐랄까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이 왜 이렇게 들까? 내가 너무 그쵸. 좀 색안경을 끼고 있나? 너무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런가? 그냥 억지도 아니다 이전에 그냥 캠프 내에서도 의견 통합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리스가 가고 싶은 방향이랑 해리스 캠프가 표를 모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해서 전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코인 시장에는 무조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좋다, 뭐 지지한다라고 얘기해도 민주당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 정도가 이탈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 네. 진짜 암호화폐 산업을 좀 지원해주고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저번에도 다뤘지만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알트코인에서 좀 저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자세한 건 그 영상 확인해 주시고 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누구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트럼프 캠프로 합류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순간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네. 합류는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53대 46으로 꽤나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해리스가 역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계속 해리스가 유리하다라는 뉴스만 주구장창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언론, 그러니까 미국 언론은 이제 뭐 이렇게 정치색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굳이 해리스 편을 들 필요가 있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의견이 미국 투표에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뉴스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전에 나온 뉴스도 뭐 오바마가 연설해서 뭐 해리스가 유리해졌다라는 뭐 그런 뉴스만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제 폴리마켓에서는 어쨌든 53대 46으로 되어 있고, 폴리마켓이 이제 약간 폴리곤 기반이에요. 그래서 폴리마켓이었어요? 나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 폴리곤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내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막 이제 챗 GPT를 보여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폴리마켓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어쨌든 폴리마켓 자체는 그 예측 시장을 예측해가지고 이제 베팅하는 그런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대.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베팅을 하는데 베팅을 조작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인가? 이더리움 관련된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폴리마켓과 관련된 코인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단호하게 폴리곤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거래 수수료를 줄이고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폴리곤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네, 그래서 폴리곤은 어쨌든 이더리움을 이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레이어 2고 그래서 폴리곤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를 좀 친숙한 사람들이 여기에 베팅을 하겠지. 네.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좀 유리하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헤레스가 더 높게 나온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돈을 걸고 하는 거니까 단순히 내가 암호화폐 빚지자니까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어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토토 같은 거 할 때도 네. 뭐 국가대표 경기 뭐 이렇게 베팅한다고 해도 이제 매국 베팅. 애국 베팅도 있고 매국 베팅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응원하지만 이기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브라질이랑 해. 그럼 브라질에 걸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네. 이제 돈 앞에서는 좀 냉정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폴리마켓에서 봤을 땐 지금 53대 46으로 좀 차이가 이게 해리스가 앞섰을 때도 있었으니까 꽤 많이 좀 차이가 났다. 네. 네, 라는 식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가 똥 싸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폴리곤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폴리곤이 지금 바닥을 찍었거든. 네. 그래서 한 번 더 폴리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가 폴리곤을 앞으로도 계속 쓰는지, 안 그러면 다른 체인이나 이런 걸로 바꿔 낄 수 있는 건지. 그걸 아직 잘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네. 그래서 만약에 계속 폴리곤을 쓰는 거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요 폴리마켓이라는 요런 것도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도 않나? 하는 생각을 글쎄요. 뭐 실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긴 하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뭐 사라고 추천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선거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해리스는 여전히 옹호적이진 않는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합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일단은 지지율 자체는 역전했다. 네. 다시 재역전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 네. 요게 그 파월이 아저씨가 이제 떠들죠. 잭슨홀 미팅은 아마 지금 하고 있나? 네. 잭슨홀 미팅 자체는 어제부터였나 아니면 오늘 이제 시작해가지고 3일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파월 아저씨가 연설을 하는 게 내일 오후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입니다. 네. 그때 라이브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근데 뭐 급변동하거나 그러면은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아무튼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패드워치를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그 1%를 내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의견도 꽤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1%가 내려가려면 3번 내릴 기회가 있거든요. 그럼 한 번은 50bp를 내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50bp를 내리는 일이 생길까? 왜냐면 50bp씩 내리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역대로 봤을 때도 별로 없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난번에 막 뭐 50bp씩 올리네, 75bp씩 올리네, 이래서 50이나 75나 이게 좀 흔한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역대로 봤을 때 그런 숫자가 없었어요, 원래. 예, 그래서 50bp씩 내리는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패드워치는 일단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파월이 어떤 식으로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1%를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게 좀 결정되면서 가격이 좀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죠. 네. 달러 인덱스는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보면 이게 하나가 일봉입니다. 그리고 골드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타임 하이를 갱신했죠. 네. 골드는 올라가고 있고, 대신에 비트코인은 생각만큼 많이 올라와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추세는 항상 맞췄거든요. 네. 처음과 끝은 항상 맞췄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을 텐데 그 타이밍 전까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상승을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오늘 마무리할까? 네.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비트코인 방향이 좀 결정되면 좀 큰 사이클로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